임대인 아줌마께서 썩은 냄새가 나니까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아기가 썩은 신체로 발견이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율촌 태평양 김앤장을 많이 사용했는데 착수금만 1억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변호사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전에 변호사님이 써줬습니다 하고 저한테 주셨는데 법률 용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판사가 모를까요?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그러니까 A가 작성한 거는 AI가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 제가 작성한 거는 사람이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로하트 마법사예요. 오늘 진짜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혹시 그게 뭐 어떤 사건인가요? 오늘 좀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고객 중에 2살짜리 아이를 살해하고 방치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지체장애가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난 이후부터 생활고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우는 아이를 달래준다고 때렸는데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장애가 있으신 그분이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놀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아이를 방치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임대인 아줌마께서 썩은 냄새가 나니까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아기가 썩은 신체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수사가 진행됐겠죠. 근데 와이프는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거예요. 근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한테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왜요? 변호사 의견서에 고의성이 없다. 하지만 잘못했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는데 어떻게 잘못했을까요?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미필적 고의도 있고 고의성이라는 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변호사는 고의성이 없다. 하지만 잘못은 뉘우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뢰자가 그 변호사한테 5천만 원 주고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법무팀을 13년 다니면서 변호사도 선임을 해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율촌 태평양 김앤장을 많이 사용했는데 착수금만 1억이었어요. 근데 사실 1억이 이상이 되니까 변호사 소장이 달라져요. 와, 너무 잘 작성하고 입증자료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잘 만드시고, 근데 이번 사건은 이게 5천만 원짜리인가? 예전에 제가 맡겼던 500만 원짜리 변호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 5천만 원짜리 변호사하고 이 500만 원짜리 변호사하고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변호사한테 수임을 할 때 입증자료를 누가 줘요? 변호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의뢰인이 주는 거예요. 의뢰인 준 입증자료로 변호사는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거지, 입증자료를 만들어주는 곳이 있죠. 제가 맡겼던 1억 원 이상. 근데 제가 지금까지 500이든 5천이든 이 중간에서 수임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입증자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법률 규정과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작성해 주시는 거지 입증자료를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글을 엄청나게 잘 쓰고 엄청나게 못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입증이 있냐 없냐 이게 팩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짜리가 입증자료가 있고 5천만 원짜리 입증자료 없어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가 더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자기가 잘못했던 입증자료가 있었고 이번에도 자기가 잘못한 입증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다르게 나오겠어요. 근데 이번 문구에 대해서는 좀 심각했습니다. 그럼 의뢰인들이 이 변호사 선임할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변호사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입증자료와 본인이 했던 행동 이런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고 내 잘못이 어느 만큼 잘못한 건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지, 그냥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상담을 그냥 넘어가고 그냥 알아서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상담을 받아서 자기의 권리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의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꼭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변호사 선임한 다음에는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한테 오는 고객들은 민사 고객들이 많이 안 오세요. 대부분 형사예요. 음주면허, 마약, 사기, 강간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는 여기서 팩트가 반성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예요. 그래서 반성문을 작성해줘라, 탄원서를 작성해줘라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관계를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성문을 작성해주고 탄원서를 작성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학력이나 직업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이 사람에 맞게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변호사들이 소장을 작성하면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같이 작성해 주는 분이 있어요. 이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법률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가끔 이 변호사가 썼다고 해서 저한테 첨부자료로 주신 분이 있어요. 반성문을 한 번 작성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작성하다 보니까 전에 변호사님이 써줬습니다 하고 저한테 주셨는데 법률 용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판사가 모를까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해피캠퍼스 이런 데 레포트 많이 베꼈잖아요. 교수님 다 알잖아요. 사실 교과서에 있는 건 베껴도 B는 나왔는데 해피캠퍼스 베끼면 D 나오는 거예요. D. 교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도 반성 보면 아시거든요. 법률 용어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작성하지 않을 텐데 너무 매끄럽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받으실 때 법률을 아는 행정사한테 맡기시는 거를 첫 번째로 추천합니다. 요즘 AI가 이제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AI로도 반성문 많이 쓰던데 이 AI 반성문 좀 어떤가요? 제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AI가 쓴 반성문과 제가 쓴 반성문, 그 내용이 크게 뭐 다르진 않아요. 근데 제가 똑같이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작성했니? 그러니까 A가 작성한 거는 AI가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 제가 작성한 거는 사람이 작성했습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AI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팩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뭐 너그럽게, 깊게 이런 말 안 쓰거든요, 많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을 AI는 쓰고 있어요. 그거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바꾸더라도 AI는 알더라고요. AI가 아는데 판사님은 모르실까요? 문장이 너무 매끄러워요. 가끔씩 고객 중에서도 매끄럽게 해주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매끄럽게 하는 것보다 조금 엉성하게 하시는 게 좀 추천드리거든요. 사람이 썼으니까 당연히 엉성한 거고요. 판사님이 아실 거예요. 이게 써봤자 양형 규정이 있어요. 그 양형 규정이라는 거는 자신의 반성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탄원인들을 얼마큼 선처를 구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환경과 직업, 살아왔던 가족, 모든 사생활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양형 규정을 하는데, 처음부터 AI를 통해서 베껴오고, 이거는 아예 그냥 반성문을 안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껴야 되는 변호사비는 안 아끼시고, 자기가 직접 써야 되는 반성문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받지도 않고 그냥 AI한테 맡겨서 그대로 컨트롤 V해서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5만원, 10만원 아끼시려고 하다가 500만원, 5천만 원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와 시간적인 손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으면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누가 볼지, 그리고 어떤 걸 볼지. 우리나라는 무조건 입증주의예요. 입증 없으면 500이든 5천이든 5억이든 다 그냥 무용지물인 거고, 반성문 탄원서는 AI 사용하지 마시고 직접 작성하시던지 아니면은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이상 로마였습니다.